저는 얼마 전 피부과에서 인중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총 10회를 끊었고 이번까지 6회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시술하면서 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바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의사는 화장품이나 다른 원인을 핑계대며 본인 실수가 아니라고 둘러대기 바빴고 제가 강하게 항의하니 흉터를 지우는 레이저 토닝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더 이상 시술받고 싶지 않거든요. 남은 시술 비용 환불과 화상 부위 치료를 위한 치료비 보상도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모 시술하다가 이제 화상을 입으신 건데 10회 중에서 6회 시술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4회 정도 남아있고 요거 환불이랑 또 치료 보상이 가능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그 피부과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화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병원은 제모를 해야 되지 이제 화상을 입히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불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 비용은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예. 시술 비용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화상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청구를 해서 네.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입증하는 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입증이요? 예, 예. 그래서 피부 상태가 원래 어땠고 그다음에 아. 어떻게 됐고 그에 대해서 입증을 조속히 취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법적인 도움을 바로 받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가서 어떤 각서라든가 어떤 문서상의 내용을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예.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입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아마 사진을 찍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이전 상태의 사진은 없겠지만 네. 우선 최대한 증거를 좀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겠죠. 신뢰가 이미 무너졌으니까. 근데 해당 병원에서 화상 치료는 우리 병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보상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보상 방법은 소비자가 제모 시술을 받은 그 당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른 병원 치료비를 청구를 하려면 그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화상의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른 피부과에 가서 이 화상 상태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를 받고 시술 전후의 사진을 이제 분쟁조정원에 이제 같이 제출하면 보상받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제모 시술 뒤에 받은 상처는 피부가 이제 두꺼워진 상태의 이제 흉터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모 시술로 인해서 명백한 화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그 높은 에너지를 피부에 가한 뒤에 이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면은 주의문을 충분히 기울여야 되고 네. 이 제모 시술 후에는 항상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문을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원의 그 조정 결과를 보면은 이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조정한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내용을 좀 꼼꼼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굴 흉터 같은 경우는 지워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치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좀 생겼다라고 하면 성형수술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요 비용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얼굴의 흉터가 이제 지워지지가 않고 네. 영구적으로 이제 뭐 지워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이 지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에 이런 흉터가 생기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다 자기가 발생한 그런 소극적 손해까지 입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거기엔 당연히 성형수술 비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성형수술 비용만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입증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입증의 문제가 또 남네요. 네, 네. 예, 이 부분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10회 진행했는데 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또 환불 요구가 될까요? 네, 사실 이것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패키지로 결제해서 선납한 그런 금액 중에서 네, 그 일부를 진행한 후에 나머지가 환급되느냐가 이슈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형수술이라든지 미용수술 전에 그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했다가 중간에 그 시술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그 병원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최근 3년 사이에 뭐 한 약 300여 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많네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진료 유형별로는 뭐 레이저라든지 이렇게 제모, 토닝, 뭐 필러, 보톡스 주입 같은 그런 피부 시설이 한 절반 가까이에 이른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미용 성형수술의 진료비를 선납해서 결제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환급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계약 해지 시에 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이제 환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비자원은 이제 해당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환급 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환급 거부에 대한 그 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환급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사전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그 해결 기준에서는 이제 수술 사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90%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역시도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에 대한 한 가지 팁으로서 예. 이제 선납해서 패키지 금액을 결제를 할 때 뭐 분할 납부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환급받을 경우들을 고려를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뭐 병원들이 요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벤트로 뭐 10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해서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벤트가 기준으로 환불을 받을까요? 아니면 원가 기준으로 환불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벤트가로 이제 환불 받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네. 저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환불받기보다는요, 자기가 충분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치료가 되는지를 보고 네. 환불 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환불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환불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모든 손해가 뭐 보상이 된 이후에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